이어서 이제 L만의 회로로 갑니다. L은 자기 인덕턴스 이렇게 부르죠. 자체 인덕턴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인덕턴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턴스에는 자체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 인덕턴스, L만의 회로 인덕턴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교류 전원이 공급되고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L의 성분만 있다고 보고 이걸 한번 해석해 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L만 있는 회로에서 이 양쪽에다가 이제 전압을 한번 재봅니다. 전압을 이렇게 재보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렇게 전류계를 달아서 그 파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역시 오실로스코프를 써야 되는데 자, 전류계, 전압계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재보니까 자, 전압이 이렇게 여기에서 측정이 됩니다. 전압이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전류를 한번 또 재봤더니 자, 잘 보십시오. 전류를 한번 재보니까 전류의 파형은 이런 모양을 갖네요. 우리 전 시간에 R만의 회로를 봤을 때에는 이렇지 않았죠. R만의 회로에서는 위상이 같았습니다. 즉 출발점이 같게 이렇게 그려졌지만 L만의 회로를 보니까 지금 전압이 빨간색이고 전류를 재보니까 전류는 이만큼의 위상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차이, 이 출발점의 요 각의 차이를 우리가 위상이라고 하고 또는 위상차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L만의 회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게 전류입니다. 전류의 그래프가 빨간색 전압보다 늦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위상이 늦다. 그래서 이것을 지각한다. 그 지자를 써서 지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전류가 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키르호프의 제1법칙도 전류 법칙이었죠. 전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류를 기준으로 지상 전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압보다 얘가 늦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전류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이런 파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전류를 기준으로 한번 다시 그려보면 전류를 원점에다 놓고 이렇게 그려보면 전압이 그러면 이쪽에 더 앞서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아무튼 전압보다는 전류가 늦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해 보기 위해서 지금 전류를 여기다 두고 전압을 한번 이렇게 구해 봤는데요. 자, 이것을 원칙적으로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전류를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려줬다고 하면 즉 얘가 각의 기준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전류를 0도로 잡으면 그때 전압은 얘보다 90도 앞서기 때문에 90도 앞선다 그래서 전압이 90도 앞서죠. 전압을 여기에서부터 90도만큼 회전시킨 화살표로 그리고 그걸 우리가 전압이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이건 아직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 전류와 전압을 크기와 왜냐면 크기가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상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했다. 이 정도만 우선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표기법보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즉 전류가 이 전압보다 늦어진다, 뒤진, 늦다. 이걸 우리가 지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호도법으로는 2분의 파이고요. 60분법, 즉 각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법이죠. 앞으로 우리가 그냥 각도법 이렇게 얘기합시다. 호도법 2분의 파이, 90도에 해당됩니다. 즉 90도가 늦게, 뒤지다, 늦다 이런 의미입니다. 늦게 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도성 지상전류다 이렇게 불러요. 전류가 전압에 비해서 늦게 이 각의 차이가
90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호도법으로는 2분의 파이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늦게 출현한 전류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전류가 주인공입니다. 전류가 늦는 거예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은 유도성 지상 전류가 흐른다. 자, L 그러면 유도성 지상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수학에서 벡터로 표현한 게 이건데 아직은 여러분들 얘보다 얘가 90도, 얘가 앞선 거고 전류가 90도 늦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해해 보셔도 좋습니다. 얘가 90도 앞서고 전류가 90도가 그러면 늦은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진 유도성 지상 전류가 흐른다. 어떤 회로에서? L만, 코일로 표현되어 있는 L만의 회로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L만 주어져 있는 이 회로를 우리가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인덕턴스라고 그랬죠. 인덕턴스 양달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뭐합니까? 방해한다고 그랬죠. 이 코일의 중요한 특징은 전류의 변화를 방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니까 자, 예를 들어봅니다.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교류 전류를 사인 오메가 t 그렇죠. 원점에서 출발하는 이런 원점에서 출발하는 사인파고요. 최대값이 루트 2i. 실효값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루트 2로 나눈 i가 되겠죠. 자, 그런 파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에 요거 배웠습니다. 패러데이 렌즈에서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졌듯이 여기도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대신 여기에서는 인덕턴스, 자체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 또는 그냥 앞으로는 인덕턴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렇게 이거에 의해서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고 전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 주어진 것을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따로 미분하지 않고요. 자, 미분을 한 결과값이 아무튼 어떻게 나오냐면 이 우리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사인 오메가 t에다가 원칙적으로는 코사인이 나오지만 그걸 각을 변환을 해보면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붙게 되면서 자, 그게 여러분들 좀 어렵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니까 결국은 이 전압이 플러스 90도가 된다 그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플러스 90이라는 얘기는 여기 90도 앞서서 나타난다. 얘가 앞선 거고 전류가 그렇다면 얘는 뒤진 거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이런 전류의 변화에 대해서 L, 인덕턴스의 곱한값으로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전류가 뒤진 거고 그러면 전압은 앞선 전압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걸리는데 이제 여기 전원 전압은 그거를 역시 막아서는 역시 전압이기 때문에 전원 전압은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 이게 전원 전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원에서 공급되는 전압과 전류의 크기를 보면 자, 결론적으로 전류가 전압보다 얘가 뒤진 거죠. 얘가 앞선 겁니다. 90도 앞서 있는 거예요. 전압이 90도 앞서 있는 결과가 나온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자, 이 값을 다시 여기에 그대로 한번 써보면 자, 전류를 이거라고 가정했을 때 전류를 얘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여기에는 어떤 전압이 걸리냐면 그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또 인덕턴스가 곱해져서 이렇게 미분을 해보니까 90도 전압이 빠르고 전류는 늦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전류가 90도가 늦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고 또 이거에 맞서는 전원 전압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원 전압이 되면서 역시 90도가
앞선 것이 전압. 전류가 90도가 그러면 얘보다는 늦다. 지상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L은 지상 전류, 늦은 전류가 흐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저항에서도 한번 봤지만 요것이 지금 전압의 최대값이고 얘가 전류의 최대값이잖아요. 한번 봅시다. 그때 우리 직류 같은 경우는 이때의 전압을 전압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미분은 따로 하지 않겠다고 했죠. 결과만 가지고 이게 전압의 최대값이고 전류의 최대값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직류에서도 여러분들 저항 구할 때 뭐였습니까? 저항 구할 때 전압을 전류로 나눠준 것이 옴의 법칙에서 저항을 구한 거였죠. 여기서도 전압의 최대값을 전류로 이렇게 나눈 값을 계산해 보니까 약분되면서 뭐가 남습니까? 오메가 L이 남죠. 이거 역시 직류에서 저항에 해당되는, 근데 이건 교류에서 L은 지금 저항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전압을 전류로 나눈 이 값이 바로 그러면 이 저항처럼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걸 기호로 XL 이렇게 쓰고 L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다. 그래서 얘하고는 구분되기 때문에 이거를 리액턴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리액턴스. 얘는 레지스턴스라고 그랬죠. 저항. 얘는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리액턴스는 이렇게 교류에서만 발생하는 전류를 제한하는, 전류를 막아서는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L에 의해서 발생한, L이죠. L에 의해서 발생하는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이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는 2파이F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속에는 2파이F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덕턴스 L, 오메가 L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여기에서 이걸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요. 자, 여러분들 요거 간단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복소수에서 수학에서는 복소수의 허수 단위를 i를 쓰죠. i를 쓰지만 전기에서는 i를 써버리면, 자, 우리 복소수에서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4i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전기에서는 이 i를 써버리면 전류의 표기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j로 바꿔 쓰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3 플러스 j4 그러면 3 플러스 4i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산기 두드릴 때도 나는 얘를 구하려면 계산기에서는 얘로 쳐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가 일단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 전류를 기준으로, 이게 전류라고 한다면 전압은 그만큼 더 앞서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90도 회전한 것을 복소수로 표현할 때 이 i와 j 같은 겁니다. 이렇게 j가 곱해지면서 90도를 회전하는 복소수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류에다가 전류값에다가 j가 곱해져서 90도 얘가 앞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렵죠. 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부분 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전압을 여기 전류로 나눈 값 했었죠. 루트 2 오메가 L I를 얘로 나눈 것이 요것만 남았었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L에 의해서 전류를 막아서는 성분, 이것을 유도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오메가 L이 여기 있게 됩니다. 전류에다가 유도성 리액턴스가 곱해진 값을 곱해주면 그때 전압이 된다는 거죠.
역으로 자 이거는 이식을 변형한 겁니다. i를 구하려면 이제 여기 j 오메가 l로 나눠주게 되고 또 이것은 허수 단위에 해당되니까 분자 분모에 우리가 j를 곱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j를 이렇게 곱해서 실수화를 해서 아무튼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포인트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전류를 막아서는,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인 저항과 비슷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리액턴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해서 이 성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만을 생각하자면 아까 여기 J를 곱한 것은 복소수에서 이렇게 회전했다. 90도 이상 차가 난다. 그런 의미를 의미하기 때문에 크기만을 생각하면 I에다가 이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인 오메가 L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처음 이제 등장하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 직류에서 ohm의 법칙 생각해 보면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해서 전압이 만들어졌죠. 직류. 지금 이건 교류고요. 직류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전류에다가 역시 어떤 값이 곱해져서 지금 전압이 되고 있는 거죠. 얘하고 흡사한, 즉 R과 비슷한 성분이 여기 오메가 L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항처럼 이 상황에서 전류를 막아서는 성분이고 교류에서만 존재하고 저걸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자, 이게 교류 회로에만 있습니다. 직류에는 없어요. 직류에는 없어. 여기 지금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교류 전류를 방해하는 임피던스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직류에서는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 몇 개 있었습니까? 하나 있었어요. 뭐 있었습니까? R밖에 없었죠. 직류에서는 V는 IR, R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류에서는 이 전류를 막아서는 성분이 저항뿐만 아니라 방금 공부한 L에서 발생하는 이걸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콘덴서에서 발생하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류에서 전류를 방해하는 것들이고,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통틀어서 임피던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임피던스. 아, 임피던스는 교류에서만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 직류는 전류를 방해하는 게 R밖에 없고 교류에서는 R, XL, XC가 교류에서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인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 여기 XL에 해당되는 이걸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L, 여기 자기 유도 계수기 때문에, 즉 인덕턴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를 방해하는 임피던스의 성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직류와 교류에서 무엇이 전류를 방해하는가를 정리해 본 거고요. 이렇게 L만의 회로에서는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인 XL이 오메가 L입니다. 여기 인덕턴스 값 L에다가 오메가 기억나시죠? 2파이 F. 오메가는 2파이 F. 거기에 L을 곱해서 역시나 오음으로 표시했네요.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위를 오메가로 표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공부했던 최종 유도성 리액턴스, 즉 이 L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걸 바로 XL이라고 쓰고 이것을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유도성 리액턴스. 그리고 이 XL은 오메가 L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인덕턴스 값에다가 오메가 2파이 F란 얘기죠. 2파이는 숫자고
F는 주파수예요. 아, 주파수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 회로에서 시간에 따른 순식값 전류를 만약에 우리가 루트 2i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렇게 L만 있는 회로는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바뀝니다. 사인 오메가 t는 그대로 가고 괄호 해주고 전압이 얘보다 90도 앞서요. 그러면 얘는 90도 늦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상 전류가 흐릅니다. 보통은 이렇게 전류를 기준으로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얘가 앞서는 거고 얘가 이제 그럼 늦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여기에서의 전압의 최대값은 바로 이 교류처럼 우리가 직류는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했듯이 이 상황에서는 이 저항에 대응되는, 즉 오메가 L이 이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그랬죠. 거기에 전류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니까 여기에도 이 값이 최대값이라면 이 전류값에다가 오메가 L을 곱해서, 즉 루트 2 오메가 Li가 되겠죠. 이 값에다가 오메가 L을 곱한 값, 이게 바로 여기에서의 전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거 처음이라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곱이 잘 넘겨주시면 뒤에는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또 역시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반복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왜 생기는지, 왜 생깁니까?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코일은 변화를 싫어해서 뭔가 흘려주면 막아선다고 그랬죠. 그런 성질 때문에 이 교류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인 유도성 리액턴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항, 그런 리액턴스를 통틀어서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 이거 전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2분의 1 Li 제곱, 2분의 1 Li 제곱, 인덕턴스와 전류의 제곱, 2분의 1 Li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요. 자, 이번 강의 이제 계속 이어지는 강의의 처음이자 핵심이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같은 맥락으로 이어갑니다.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